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서울 성동구에 사는 30대 중반의 여성이에요. 저는 코로나가 유행하기 전에 파혼을 경험하고 이제 막 다시 새로운 남자를 만나 사랑을 키워가고 있어요. 처음 파혼을 했던 건 정말 어이없는 이유 때문인데요. 제가 겪은 그 이상한 사람들 이야기를 들려드리며 과거를 털어내고 싶네요. 제 과거를 정리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 주셨으면 해요. 이런 말씀드리면 저를 재수없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어릴 때부터 연예인 해보라는 말을 많이 들을 정도로 외모가 좀 되는 편이에요. 저는 형제가 제 밑으로 남동생 하나인데 남동생이 어릴 때에는 친구들한테 누나 예쁘다고 자랑해서 아이들이 일부러 저를 보러 집에 오기도 했어요. 좀 눈에 띄는 외모이다 보니 주변에서 늘 남자들이 기웃거렸는데요. 워낙 남자애들이 고백도 많이 해오고 사귀자는 말도 많이 들어서인지 오히려 그런 일에 시큰둥했어요. 물론 저도 남자 사귀고 싶은 마음은 있었어요. 하지만 저도 모르게 무의식에서 남자들은 내 외모만 보고 접근하는 거지 진짜 나를 알려고 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남자들의 마음이 진심이 아니라고 단정하고 조금 만나다 시큰둥해지기를 반복했어요. 대학 2학년 때까지 그런 일상을 보내다가 제 인생을 의미 있게 만들려면 하고 싶은 일에서 성과를 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오고 싶었던 대학을 합격했을 때만큼의 기쁨과 보람을 2년 넘게 다시 맛보지 못하고 있었기에 다시 그런 순간들을 찾고 싶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해외로 단기 어학연수도 다녀오고 좋은 성적으로 졸업을 하니 제 할 일을 잘했다는 생각에 보람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열심히 살았던 덕분인지 대기업에 취직도 됐고요. 남들이 가고 싶어하는 직장에 취직했다는 사실에 또다시 뿌듯함을 느꼈고 부모님과 남동생도 많이 축하해줬어요. 처음에는 회사 적응이 쉽지 않고 생각과 다른 것도 많아 조금 고민이 되었지만 한 6개월 지나니 익숙해지더라고요. 그때부터는 직장에서 사람들과의 관계도 원만해졌고요. 그렇게 5년쯤 되니 직급도 올라가고 출장도 다니며 일하는 재미에 푹 빠져 살았어요. 회사에서도 저한테 들이대는 남자들이 있기는 했는데 저는 남자보다는 일에 더 흥미가 있어서 회사 들어간 후에는 한 번도 연애를 한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다른 부서의 팀장이 제 일 내용을 칭찬해주면서 다가왔어요. 얼핏 좀 차가워 보였지만 저랑 동갑인데 팀장을 당고보면 꽤 능력도 있는 것 같았고 제 외모보다는 성격이나 일의 내용에 대해 더 관심이 많았기에 저 역시 그 사람에게 호기심이 생겼어요. 그렇게 2~3달 저는 그 사람을 관찰했고 남자의 조금은 무덤덤해 보이는 태도에 끌려서 사귀게 됐네요. 사귀고 보니 남친은 꽤 재미있는 말도 잘하고 유쾌한 면이 있었어요. 사람은 역시 시간을 두고 지내봐야 하는 건가 봐. 재호씨 이렇게 재미있는 사람인 줄 몰랐어. 나도 그래. 진아 너 하고 다니는 거 보면 엄청 완벽해 보이고 세련되기만 한 것 같았는데 너무 털털하고 편해서 좋다. 저희는 퇴근하고 만나서 주중에는 밥도 같이 먹고 영화도 봤어요. 주말에는 가끔 교회로 놀러가고 운동도 하러 다녔고요. 그렇게 1년 넘게 사귀니 남친이 슬슬 결혼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우리 이렇게 만나느라 허비하는 시간이 얼마냐? 우리끼리 보내는 거 말고 각자 왔다 갔다 하는 거 말이야. 교통비는 또 어떻고. 내가 볼 때 우리 계속 만날 것 같은데 이럴 바에는 그냥 빨리 같이 사는 게 낫지 않겠어? 그 말도 일리는 있는데 나는 결혼이 급한 생각은 없어. 그리고 재호씨 만나러 나오는 시간이나 비용 아깝다고 생각한 적도 없고. 재호씨는 그랬어? 이대로 좀 더 만나다가 천천히 결혼 생각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잖아. 뭐지? 이건 뜻밖의 반응인데? 혹시 나 별로야? 아니면 누구 딴 놈이라도 마음에 두고 있는 거야? 뭔 소리야. 내가 그럴 사람이 어딨다고 그래. 내가 뭐 양다리라도 걸친 것처럼 말하네. 좀 빈정상하는데? 니네 팀의 양대리 너한테 은근 앵기더라. 자꾸 말 걸고 일도 자꾸 같이 하려고 하고. 이게 다 네가 태도를 애매하게 해서 여지를 주니까 그런 거 아니겠냐고. 솔직히 우리 사귀는 거 비밀로 하는 거 마음에 안 들어. 물론 말이 많아지겠지만
이쯤 되면 밝혀도 되지 않겠어? 아니, 그보다 그냥 결혼 발표하는 게 더 좋긴 하지만 말이야. 양 대리는 원래 누구한테나 그래. 그 사람 신경 안 써도 돼. 그럼 내가 싫어? 왜 결혼 안 하겠다는 건데? 싫은 사람 만날 정도로 한가하지 않거든. 그냥 결혼은 너무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야. 요즘은 결혼도 다 늦게 하는 추세인데 빨리 할 거 없잖아. 남들은 남들이고 우리는 나 싫은 거 아니면 결혼하자. 집안일 많이 도와줄게. 아이 생겨도 지나 너만 독박육아하게 놔두지 않을 테니까 결혼하자. 응? 그렇게 조르는데도 저는 좀 더 생각해보자고 했어요. 솔직히 그동안 봤던 남친의 시큰둥하고 덤덤한 태도와는 많이 달라서 당황스럽기도 했어요. 한번 결정하고 해야겠다고 마음먹은 일은 될 때까지 물고 늘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성격이 적응되지 않아 난감했는데 남친은 거창한 이벤트로 저한테 프로포즈를 하기까지 했어요. 저는 평소와 다름없는 저녁 약속으로 알고 나갔다가 엄청 놀랐죠. 꽤 비싼 라운지 바 겸 카페를 빌려서 장미꽃으로 온통 장식을 하고 유명한 브랜드의 반지 목걸이 세트를 들고서 저를 보더니 한쪽 무릎을 꿇더라고요. 동화나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왕자처럼요. 박진아, 내 평생에 너 말고 다른 여자는 없을 거야. 너 진짜 행복하게 해줄게. 나랑 결혼하자. 결혼해줘. 생각지도 못한 남친의 프로포즈에 저는 알겠다고 할 수밖에 없었어요. 저랑 만날 때 오가는 비용과 시간까지 생각할 정도로 냉철한 사람이 이런 데에 돈을 쓰리라고는 상상도 못했거든요. 그만큼 저를 사랑하니 이런 일을 다 버렸구나 싶어 감동도 했고요. 남친에게 알겠다고 하니 그 사람은 너무 좋아하며 제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려고 했지만 그건 나중에 하고 먼저 목걸이만 하고 있겠다고 했어요. 왜인지 모르겠는데 회사에서 다 알아볼 만한 반지는 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양쪽 집 인사드리고 나서 완전히 결정이 되면 그때 반지를 끼고 회사에 알리자고 했어요. 남친도 그건 순순히 알겠다고 받아들였어요. 저희 부모님은 몇 달 전 지방에 땅을 마련하셔서 거기에 사과 농사와 닭을 키우며 지내고 계셨어요. 주말에 내려간 제가 결혼할 것 같다고 하자 두 분 다 놀라셨고요. 네가 남자친구 있는 눈치인 건 알고 있었다만 먼저 말 꺼내기 뭐해서 엄마도 아빠도 네가 얘기해 줄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어. 근데 결혼할 것 같다고 하니 꽤나 좋은가 보네? 모르겠어 엄마. 싫지는 않은데 결혼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고. 그러자 아빠가 물어보시더라고요. 남자 성격은 어떠냐? 푸근한 데가 있어야 같이 살 때 편한데. 재미있고 유쾌하고 푸근하다기보다는 냉철한 편이기는 해. 그렇다면 나는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 아우, 네 아빠가 왜 저런다니? 얼마 전까지만 해도 너는 왜 신랑감 안 데려오냐고 사귀는 여자하고 결혼 안 하냐고 하시던 양반이 괜히 저런다. 지난이가 어련히 알아서 잘 골랐겠어? 다음에 같이 와서 밥이나 먹자. 우리랑 인사하고 너도 그 집 가서 인사드려야지. 라는 엄마 말에 그러겠다고 했고 서울에는 엄마와 같이 올라왔어요. 부모님이 아파트가 2개 있는데 그중 월세를 준 한 집이 말썽이라는 거였어요. 새도 제때 안 주고 베란다를 자기들 멋대로 터버렸는데 그게 걸리는 거라 관리실에서 부모님한테 연락이 왔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이래서 전세를 하려고 했는데 아빠가 앞으로는 월세 시대라고 월세 한번 받아보자고 했거든. 솔직히 거기 아파트 40평대라 꽤 돈 받는데 그 돈 내고 있을 사람 있을까 했어. 이렇게 몇 달째 세도 안 주고 사고만 치니 어쩌면 좋나 싶다. 아직 계약 기간도 남아있는데 사고만 친다며 엄마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웬만하면 아빠가 올라오실 텐데 아빠는 허리가 안 좋으셔서 차를 오래 못 타셨거든요. 하지만 엄마는 세입자를 만나지 못했고 결국 관리실과 이야기를 하고 베란다 복구에 대한 내용 증명과 서류 등을 보내기로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엄마가 많이 심란해하셔서 저도 안 좋은 마음으로 한 주를 보내고 있는데 남친이 대뜸 저를 불러내더라고요. 회사에서 좀 떨어진 카페에서 저를 기다리던 남친은 저를 보자마자 이러는 거였어요. 너 법대 나왔으니까 변호사나 법무사 아는 사람 있지? 우리 본가 때문에 일이 좀 생겼거든. 변호사인 친구가 있긴 한데 복잡한 일이면 바로 법무법인 찾는 게 빠를걸? 뭐 간단한 일이면 물어봐 줄 수는 있고. 야,
너 태도가 그게 뭐냐? 너무 남의 일 대하듯 말한다. 네 시댁 일이잖아. 네 집안일이라고. 이제 그런 식의 태도는 좋지 않다고 본다. 간단하면 물어봐 줄 수 있다니. 당연히 네가 책임지고 처리를 해야지. 아니, 결혼 허락이 완전히 떨어진 것도 아니고 그냥 둘이 결혼하자 말만 오갔는데 오버가 심하더라고요. 하지만 일하다 말고 나온 저는 자리를 비운 게 신경 쓰여 얼른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싶었어요. 무슨 일인지 들어볼게. 그래야 어떻게 할지 결정을 하지. 부모님이 지금 아파트 전세 사는데 주인이 까칠하게 구네. 세입자 보호법에 의거 무슨 조치를 취할 수 없을까? 계약 기간이 남아있는데 나가라고 하는 거야. 어떻게 까칠하게 하는 건데 그래? 집을 마음대로 손대면 안 된다. 그런 거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 막 이런다는 거야. 우리 엄마 마음 약해서 주인 전화 오는 것만 봐도 가슴이 막 뛴다고 하셔. 이런 것까지 보상받았으면 좋겠어. 심각한 훼손이 아닌 이상은 사는 사람이 편하게 쓸 수 있겠지. 구체적인 상담이 들어가야 알 수 있을 문제 같으니까 변호사를 바로 알아보는 게 나을 것 같아. 내가 아는 변호사는 국제법 전문이라 이쪽이랑은 거리가 있어. 임대법 쪽으로 많이 일하는 변호사 알아볼게. 꼭 좀 부탁한다. 이럴 때일수록 힘을 모아서 같이 해결해야 가족이 된 보람이 있지 않겠냐? 우리 엄마 정신적 피해 보상까지 받을 수 있게 진아 네가 꼭 알아봐야 된다. 그걸 장담은 못하고 법이라는 게 따지고 들어가 봐야 되는 건데 이렇다 저렇다 단정은 할 수 없어서 확답은 못해. 이런 거는 이따 얘기해도 되는데 꼭 일하는 중간에 불러내야 했어? 나 바로 들어가 볼게. 야, 너 말을 그렇게밖에 못해? 우리 본가에 생긴 일이잖아. 그러면 너도 당연히 관심을 갖고 걱정을 해야 맞는 거지. 그런 식으로 선 긋는 거 시댁 일이다 그런 거야? 나는 적어도 네가 좀 더 걱정해주고 공감해줄 줄 알았는데 실망이다. 저는 그렇게 말하는 남친이 더 이상했어요. 임대인하고 문제가 생긴 거는 안 됐지만 그 정도는 직접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아닌가요? 집을 어디까지 손대지 않기로 했는지도 모르겠고 주인이 그것에 대해 지적을 했으면 원만히 말로 해결을 했어야 하는데 무조건 전화만 와도 가슴이 뛰니 정신적 피해 보상부터 이야기하는 게 저는 더 거슬리더라고요. 자기도 같은 회사 다니면서 일하는 도중 이런 식으로 사적인 일에 시간을 쓰는 건 땡땡이나 다름없는 건데 말이죠. 결국 저는 그날 회사에 남아서 야근을 했고 남친한테도 기분이 상해 연락에도 답하지 않고 일만 했네요. 남친은 자기 집 일에는 저도 자기랑 똑같은 마음으로 대해야 된다는 주장을 하는 게 저는 쉽게 납득이 되지 않았어요. 살면서 계속 이렇게 부딪히게 될 것 같다는 예감에 결혼에 대해 다시 생각하고 싶어지더라고요. 이틀쯤 지났을 때였는데 남친이 회사에서 일하는 저한테 야식을 전달하며 메모로 자기가 흥분했다면 미안하다고 사과를 전해왔더라고요. 그걸 보니 역시 상식에서 벗어나지 않는 사람이구나 싶어 마음이 놓였고 그 이후 저희는 시간을 잡고 먼저 저희 가족을 만나기로 했어요. 약속한 날 저는 남친을 제 차에 태워 지방에 있는 부모님 집으로 인사를 갔죠. 부모님 댁에 가기 전에 남친은 저희 집에 대해 여러 가지 물었어요. 진아, 너네 원래 지방에 살았어? 네 말투 보면 사투리 전혀 없는데? 원래 다 서울 살았는데 부모님이 시골 내려가고 싶다고 하셨어. 그래서 남동생은 자기 학교 가까운 데에서 살고 나도 따로 사는 거야. 정말 그냥 시골 가서 살고 싶어서 내려가신 거야? 그러기 쉽지 않잖아. 보통 낙향하면 일이 잘 안 되거나 그런 거 아닌가? 서울 오래 살아서 흙밟으며 살겠다고 내려가는 사람들도 많아. 뭐가 궁금해서 그래? 우리 부모님 일이 잘 안 되다니? 아니, 혹시 하던 게 망했다거나. 아, 너네 아버지는 회사 다니셨다고 했던가? 하, 내 농담이 지나쳤지? 남친이 농담이라며 우스갯소리처럼 말했지만 저는 좀 기분이 상했어요. 남친이 미안하다며 사과했지만 한번 부딪히고 난 후부터는 남친이 하는 말이 거슬리는 게 좀 있더라고요. 부모님 집 도착했을 때도 그랬고요. 남친은 마치 조사라도 하는 것처럼 쫙 둘러보며 사과 농장 규모는 어느 정도냐 물어보고는 양계장도 생각보다 작다고 하더라고요. 부모님이랑 남동생하고 대면했을 때는 태도도 안 좋았어요. 자기를 반겨주는 우리 엄마를 아래 위로 대놓고 훑어보지를 않나. 엄마가 정성스레 준비하신 음식을 깨작거리며 재료 하나하나 젓가락을 들어서 보더니
몇 점 먹지도 않고 수저를 내려놨고요. 한번 사람이 거슬리기 시작하니 마음에 안 드는 것만 보이나 싶어 저는 제 마음을 다스리려 노력했어요. 아빠는 저랑 같은 회사에 들어가느라 공부 많이 했겠다고 칭찬하시느라 하는 말에도 대답을 이렇게 했어요. 뭐 제가 그 정도는 갈 수 있으니까요. 진아도 저희 회사 들어와서 일하는데요 뭐. 밖에서 보는 것보다 빡세지는 않았어요. 부모님은 별 내색을 안 하셨지만 남동생 표정이 안 좋았어요. 그럼 우리 누나는 어디가 마음에 들었어요? 예쁘잖아. 옛말에 기왕이면 다홍치마라는 말도 있는데 어차피 결혼해서 살 거면 예쁜 사람이 좋지 않겠어? 아, 이건 좀 듣기 거북한데요. 그리고 초면인데 말을 놓는 것도요. 아니, 나는 나이가 어리니 친근감에 그런 건데 그게 불편했나? 그리고 내가 좀 솔직한 편이라서 사실 진아가 예뻐서 잡고 싶은 마음이 큰 거니까. 다른 말로 꾸며봤자 진실은 그건데 돌려 말할 거 뭐 있어? 이런 태도는 좋은 분위기를 만들려고 했던 부모님한테도 실례였죠. 저 역시 남친이 이런 식으로 나올지 몰라서 당황스럽고 불편했는데요. 정작 당사자인 남친은 별스럽지도 않다는 듯 당당하게 굴더라고요. 남친이 서울로 올라오는 길에 한 말은 더 웃겼어요. 생각보다 너네 부모님 촌스럽지는 않더라. 근데 사과 농장도 양계장도 그냥 가족만 먹고 살려고 하는 거야? 그걸로 돈벌이 하는 건 아닌가 보네. 부모님이 전문적으로 농사를 짓고 양계를 하시던 분도 아니잖아. 부지런히 몸 움직이고 싶으셔서 하는 거니까 어디 팔 생각은 없지. 아니, 그러면 서울에서 살면서 피트니스 열심히 다니면 되지. 니네 진짜 별 문제 없이 시골 간 거 맞아? 우리 집에 자꾸 무슨 문제가 있다는 거야. 그냥 부모님이 원해서 내려가셨어. 그게 끝이야. 왜 무슨 이유가 있냐고 하는 건데. 그렇잖아. 보통은 큰 병원 가까운 도심 지역 안 벗어나는 게 상식 아닌가? 니네 부모님 우리 결혼 비용 보태주실 정도는 돼? 나 혼자 집장만 하는 건 좀 그런데. 네가 아무리 못 보태도 40%까지는 나눠서 해야 된다고 생각해. 우리 부모님이 집값 못 보태주실까 봐 그러는 거야? 아무리 그렇더라도 이렇게 물어보는 건 예의가 아니지. 이제 곧 결혼할 사이에 예의고 뭐고 할 게 뭐 있냐? 다 까놓고 사정 미리 아는 게 훨씬 편하고 좋지 뭘 그래. 현실적인 사람이라는 건 알았지만 그건 저도 마찬가지였기에 지금까지 서로 삐걱거리지 않았는데 부모님 집을 갈 때부터 남친은 자꾸 저랑 어긋났어요. 친구들은 결혼 전에는 서로 예민해져서 날카로운 말도 주고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저 역시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좀 더 부드럽게 서로를 맞춰주자는 마음으로 지내려고 했어요. 그리고 남친 부모님을 만나는 날이 되었어요. 남친이 최대한 신경 써서 잘 차리고 오라는 말에 저는 평소 잘 입지 않던 옷을 꺼내 입었어요. 선물도 미리 백화점에서 주문한 한우 세트를 들고 갔고요. 남친 본가는 유명한 이름의 아파트이긴 했어도 사진으로 본 집안은 생각보다 소박하고 평범했어요. 그런데 집에서 안 만나고 카페에서 볼 거라는 거였어요. 갑자기? 나는 당연히 집에서 인사드리는 줄 알았는데. 집에 좀 손댄 게 있다고 했잖아. 그것 때문에 복잡하대. 라며 남친은 저를 아파트 단지 바로 옆에 대형 카페로 데려갔어요. 잠시 후 남친 어머니가 나오셨는데 표정이 안 좋더라고요. 남친 어머니는 제 얼굴을 제대로 보지도 않으시고 불평부터 하셨어요. 아니, 이렇게 불쑥 들이닥치면 어떡해. 지금 우리 바깥 양반도 없는데 갑자기 온다고 해서 밖에서 보자고 했어. 이래도 괜찮은 거지, 아가씨? 저는 제가 온다는 말씀 안 드렸냐는 표정으로 남친을 쳐다봤어요. 남친은 살짝 짜증이 난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엄마, 내가 오늘 온다고 미리 말했는데 그런 소리를 하면 진아가 오해하잖아. 엄마가 아빠한테 제대로 말 안 했지? 몇 시인지 내가 기억을 못하니 한 번 더 말해달랬잖아. 아무튼 난 몇 시 오는지 몰라서 네 아버지 나가시는 거 못 말렸어. 이렇게 분위기가 이상한 가운데 저는 어색하게 인사를 드렸어요. 아가씨, 진아라고 했지? 내가 편하게 불러도 되지? 커피든 뭐든 시키고 싶은 거 주문해. 젊은 사람들 커피라면 다 좋아하잖아? 네, 커피 제가 주문해 올게요. 뭐 드시겠어요? 이렇게 저는 제대로 인사도 못 드리고 제 돈으로 남친 어머니의 남친의 제 것까지 주문을 해야 했어요. 당연히 남친이 자기가 내겠다고 할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남친 어머니는 지금 시골에서 농사 짓는 저희 엄마보다도 더 힘들어 보였고 그야말로 집에 있다가 바로 나온 것 같았어요. 저는 우리 부모님이 너무 수수한 차림으로 맞이해서 남친이 좀 얕본 건가 싶기도 했는데 남친 어머니는 더했던 거죠. 그래서 대체 뭘 보고 우리 부모님한테 그렇게 무례하게 했나 물어보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우리 재호랑 같은 회사인데 팀이 다르다며? 어디서 일해? 마케팅팀이요. 재호 씨는 기획전략팀이라서 같이 회의할 때가 많기도 해요. 그 마케팅인가 그건 나이가 어릴수록 유리한 거 아니야? 여자가 일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거 아니겠어? 듣자 하니 법대 나왔다며. 왜 상관없는 일을 해? 공부 못했어? 이런 식으로 물어보니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참 난감하더군요. 공부하다 보니 이쪽이 더 적성에 맞아서요. 나이 걱정하시는데 이 일은 자기랑 잘 맞아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다행히 힘든 줄 모르고 일한 정도라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래, 요즘은 남자한테만 경제적인 짐을 지우면 안 되잖아. 애라도 생기면 돈 한두 푼 드는 거 아니고 아가씨나 재우 클 때 생각하면 어림없다고. 여자가 자기 직업 확실히 가지고 돈 제대로 벌어야 돼. 진아 너도 우리 재호만 믿고 있으면 안 된다. 내 아들이라서가 아니라 우리 재호 진짜 잘났다. 우리 집안에 재호보다 나은 애가 없어. 재호 대기업 들어간 거 온 집안이 다 부러워했다니까. 이 집안에 거기 간 사람이 없거든. 너 그러니까 남편 하나는 제대로 만난 줄 알아야 돼. 지금도 우리 재호 소개시켜달라는 여자가 한 트럭이야. 아, 그래요? 그런 줄은 몰랐네요. 라며 저도 모르게 남친을 쳐다봤는데 남친은 저한테 미안해하지도 않고 오히려 어깨에 힘을 주고 도도한 표정으로 있더라고요. 저는 아무래도 사람을 잘못 봤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 마음이 어지러운 중에도 남친 어머니는 계속 질문을 했어요. 결혼식장은 강남이면 좋겠다. 청담동 연예인들 많이 하는 데 있잖아. 그리고 예단은 어떻게 할 거니? 예전에는 두말 없이 시댁에서 하자는 대로 했는데 요새는 여자들 쪽에서 말이 많아서 원. 나는 우리가 하자는 대로 했으면 좋겠거든. 그래도 저희 부모님께 여쭤봐야 하지 않을까요? 결혼식장은 저랑 재호 씨가 둘이 상의했으면 해요. 왜? 집안 형편이 별로 안 좋아? 부모님 뭐 하셔? 어디 살아? 저는 또 남친을 쳐다봤어요. 이런 얘기조차 안 했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더라고요. 그제야 남친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아, 엄마, 내가 말하려고 했는데 깜빡했어. 진아 부모님 시골에 사셔. 사과 농장하고 양계장 한다길래 규모가 좀 되는 줄 알았더니 아니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말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말을 못했네. 그 말에 남친 어머니 표정이 확 변하는데 저는 살면서 그렇게 흉악하게 일그러지는 얼굴은 그때 처음 봤어요. 뭐라고? 어디 살아? 시골? 규모도 안 되는 농장하고 양계장이면 그거 돈도 얼마 안 되겠네? 남친 어머니 목소리는 크고 거칠어졌어요. 돈 벌려고 하시는 건 아니고 소일거리로 하시는 거예요. 그럼 니네 신혼집 마련은 어떻게 하니? 네가 보탤 돈 있는 거야? 아니 대체 인생을 어떻게 살았길래 그 나이에 시골에 처박혀서 그렇게 우울하게 산다니? 요즘은 우리 나이도 한창 일하잖아. 저희 부모님이 인생을 어떻게 살았냐뇨. 열심히 성실히 잘 사셨어요. 시골에서 소일거리하며 사신다고 우울하다는 얘기를 들을 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얘 말하는 거 봐. 키 막혀서 거두절미하고 하나만 물어보마. 니네 부모님 결혼식에 보탤 돈은 있니? 너 새 출발하는 거 돈은 대줄 수 있느냐 그 말이야. 저는 부모님한테 돈 안 받고 제 힘으로 하고 싶어요. 제 말에 남친 어머니는 뒤로 넘어가는 신용을 하더니 머리에 손을 짚으며 절레절레 고개를 흔들었어요. 얘 재호야, 나 이거 안 되겠다. 이건 아니지. 왜 이런 중요한 말을 안 한 거야? 너 내가 결혼 반대할까봐 말 안 하고 오늘까지 가만히 있었지? 내가 애들 아빠 이 자리에 못 오게 하길 100번 잘했지. 나 네가 얘랑 결혼한다고 할 때 너랑 같은 회사 다니니 어느 정도 수준이 맞을 거라고 생각했거든? 근데 이건 아니지. 우리 집에 도움은 못 될 망정 짐은 되지 말아야지. 지금 말씀하시는 게 좀 지나치시네요. 제 말에 발끈한 건 어이없게도 남친이었어요. 야, 너 엄마 말씀하시는데 태도가 이게 뭐냐? 솔직히 우리 엄마가 틀린 말씀한 거 없잖아. 재호씨, 진짜 이렇게 나올 거야? 내 생각에도 그래.
서울에서 일하실 수 있는 나이인데 굳이 시골에 내려가서 돈도 안 되는 농사 짓는다는 게 이상한데 너는 제대로 된 말도 안 해주잖아. 그냥 시골에서 자연 공기 마시며 살고 싶다고 하셨다고. 있는 그대로 말했어. 뭘 제대로 말을 안 해? 그러자 남친 어머니가 다시 나섰어요. 예, 됐다. 더 볼 거 없어. 이 결혼 안 되겠다. 나 너무 충격받았어. 우리 재호가 뭐가 아쉬워서 너처럼 인물 하나 믿고 뻔뻔하게 엉기는 애랑 살아야 되니? 게다가 부모가 뭐 하던 양반들인지도 모르겠고 옛날에 다녔던 회사? 그게 무슨 소용이야? 누구는 왕년에 잘 나가지 않고 살았대? 인생은 후반 정도 중요한 건데 얼마나 말아먹었으면 시골 구석에 내려가서 험한 일하며 고생하니? 그러면서 뭐? 자연 공기 마셔? 포장도 참 잘한다. 저야말로 더 이상 이 결혼은 안 되겠다 싶더군요. 부모님에 대해 너무 폄하를 하는데 화가 나서 몸이 막 떨리더라고요. 화가 나서 이가 갈리는 게 어떤 건지 몰랐는데 그날 아주 정확히 알겠더라고요. 몸소 체험했으니까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어금니를 악물고 말했어요. 네, 저도 이 결혼 안 되겠네요. 저희 부모님 아줌마한테 이런 소리 들을 분들 아니에요. 그럼 이걸 마지막으로 하죠. 듣던 중 반가운 소리다. 네가 재호 포기해준다니 아주 고맙구나. 이렇게 사태가 흘러가는데도 남친은 저를 잡을 생각 안 하더라고요. 한우 세트는 가는 길에 버리는 한이 있어도 그 집에 주고 싶지 않아서 도로 들고 카페를 나가려는데 마침 그때 부부로 보이는 남녀가 들어오더니 남친한테 손을 흔들더라고요. 그렇게 가까이 다가온 커플 중 여자가 나를 가만히 보더니 갑자기 놀라서 깍듯이 인사를 하는 거였어요. 어머, 진아님 여기서 뵙네요. 저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아버님 투자권으로 배웠던 유소연이에요. 땡땡 IT 기업이요. 그때 식사 자리에서 배웠잖아요. 진아님도 투자하시겠다고 해서 자리 마련했었는데요. 그러고 보니 기억이 나더군요. 어쩐지 낯익다 싶었는데 말이죠. 아, 네, 기억해요. 그런데 어쩌죠? 제가 시간 내면 좋은데 오늘은 영 날이 아닌 것 같아서요. 그러자 옆에 있던 남자도 저한테 꾸벅 인사를 하더라고요. 아, 제가 소연이 남편 되는 사람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충 인사를 하고 자리를 빠져나오려는데 뒤에서 저를 붙잡는 사람이 있었어요. 다름 아닌 남친이었어요. 지금 형수님이 뭐라는 거야? 투자라니. 내가 잘못 들은 거 아니지? 이제 보니 저희 아버지 투자 담당이 남친 형수였던 거예요. 저한테 인사한 남자는 형이었고요. 놀란 남친이 자기 형수한테 따지듯 물었어요. 형수, 진아가 어디 투자했어요? 얼마나? 그러자 남친 형수는 제 안색을 살피며 적당히 대답했어요. 뭐 꽤 되죠. 두 분 소개받은 덕에 저희 회사 살았잖아요. 아버님이 아주 든든한 투자자이신데요. 참, 진아님, 땡땡펀드 투자로도 돈 많이 버셨다고 들었어요. 정말 잘 됐어요. 앞으로도 저희 회사 잘 부탁드려요. 그 말에 남친과 남친 어머니 얼굴이 아주 노래지더라고요. 네, 많이 벌었죠. 그럼 저는 이만 가볼게요. 볼 일들 보세요. 제가 나가려고 하자 이번에는 남친 어머니가 저를 붙잡더니 제 길을 가로막더라고요. 아주 똥줄이 타는 표정이더군요. 짧은 시간 안에 몇 번이나 표정이 변하는지 참 신기하기까지 했어요. 저기 얘야, 우리 다시 얘기를 해보자. 그러니까 네가 우리 큰애 회사에 투자를 했다는 거잖아. 바깥 사돈도 그렇고. 아니, 얼마나 돈이 많으면 웬만해서는 좋은 말 안 하는 우리 큰애가 든든하다고까지 하는 거냐? 그거 알아서 뭐 하시게요? 아줌마랑 상관 있어요? 이제 상관없잖아요. 저리 비키세요. 야, 진아야, 너 우리 엄마한테 섭섭해서 그러는 거야? 그건 잘 몰라서 그랬던 거니까. 이제부터는 마음 잡고 차근차근 깊은 얘기 해봐야지. 그래, 재호 말이 맞다. 아, 맞아. 이 양반도 불러야겠네. 그네 너, 네 시아버지 연락 좀 해봐라. 여기로 바로 오시라고 해. 아니다. 저기 집으로 가자꾸나. 그 말에 저는 남친 어머니 손을 획 뿌리쳤어요. 이거 정말 말이 점점 이상해지네요. 집이 복잡해서 카페에서 보자고 하신 거 아니었어요? 그런데 집으로 가자고 하시는 거 보니 처음부터 제가 마음에 안 드셔서 여기 사람 가지고 테스트 하시려던 거네요. 제가 이런 사람들하고 왜 연을 맺어야 하죠? 그 말에 남친 형수는 그제야 큰일 났다 싶은 표정이었어요. 어머, 도련님 어머님, 혹시 진아님이 오늘 만난다는 도련님 결혼할 사람이에요? 어머, 이걸 어째?
그런데 뭐 실수하신 거죠? 그렇죠? 아니, 형수, 실수라기보다 뭐 실수라면 실수지만 우리가 지난해 집 재산 규모나 그런 걸 잘 몰라서. 아, 그런 거 모르면 시골 내려가신 부모님 마음대로 상상해서 이상한 사람들 만들고 함부로 평가해도 되는 거야? 내가 지금 그쪽 속이고 들러붙어 짐 될까 봐 난리도 아니었잖아. 아니, 그러면 어떡해요? 어머니, 대체 뭘 어떻게 하신 거예요? 남친 형수는 큰일 났다는 표정으로 난리가 났어요. 어머님 아파트요. 거기 집주인이 진아님 부모님이에요. 아, 이걸 어째. 그 아파트 월세 나보고 싶다고 하셔서 제가 소개한 거란 말이에요. 그 말에 남친과 남친 어머니는 아주 간이 쿵 떨어진 사람들 마냥 눈이 커져서는 금방이라도 그 자리에 주저앉을 것 같더군요. 아, 그러니까 월세도 몇 달치 안 내면서 전화도 제대로 안 받고 돈 줄 생각도 안 하고 베란다까지 뜯어버렸다는 게 그쪽이었어요. 나는 여기 우리 부모님 갖고 있는 아파트 단지라서 전세라고 들었지만 그래도 꽤 노후 준비 잘했다 생각했는데 그것도 아니네요. 그리고 박재호, 너 나한테 왜 니네 본가 전세라고 뻥쳤어? 월세 낸다고 말하는 게 쪽팔렸니? 이 정도 아파트면 월세 낸다고 하면 더 돈 있는 건데? 아, 니네가 몇 달 동안 새 밀려있으니까 거짓말했구나. 나한테 주인이 못되게 군다고 변호사 알아봐달라고 한 거 우리 엄마 아빠 골치 아프게 만들려고 그런 거고. 이 사람들이 진짜 자기들이 남한테 거짓말하니까 다른 사람들도 다 그런 줄 아나 보네. 나는 더 할 말 없으니 이제 그만 봅시다. 이 자리에서 분명히 다시 말할게요. 이 결혼 없었던 겁니다. 알겠어요? 그러자 남친은 다급하게 제 앞에서 두 손을 싹싹 비벼댔어요. 진아야, 내가 정말 미안했어. 내가 엄마 그런 말 할 때 말렸어야 하는데. 진짜 미안해. 응? 이렇게 빌게. 너 우리 부모님 무시하던 거 난 못 잊어. 그것 때문에 진작에 마음 떠났고 오늘 못 볼 거 다 봤는데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면 다야? 됐으니까 꺼져. 남친 어머니도 어떻게든 수습해보려고 제 어깨를 껴안 듯하며 간드러지는 목소리로 미안하다고 하더군요. 얘, 내가 아무것도 모르니 그렇게 말할 수밖에 더 있겠니? 니네 부모님 그렇게 훌륭하시고 네가 그렇게 잘 나가는 줄 알았으면 내가 그랬겠냐고. 내가 정보를 제대로 주지 않았다는 것도 좀 생각해 보려무나. 어쨌든 미안하게 됐다. 아니 무조건 내가 잘못했어. 내가 성급했다. 그러니 화 풀어라. 응? 됐거든요. 아줌마 집 나올 생각이나 하고 계세요. 나 오늘 있었던 일 토시 하나 안 빼고 전부 말할 거니까요. 그리고 박재호 너 내 앞에 알짱거리거나 문자 하나라도 보내봐. 이 일 회사 커뮤니티에 올려서 너 얼굴도 못 들고 다니게 만들 테니까. 그리고 재호씨 형수님, 유서연씨 나중에 다시 뵙죠. 어머, 이 일로 저희 회사에 문제 생기지 말아야 되는데 제가 아버님한테 따로 연락드릴게요. 남친 형수는 카페를 나간 제 뒤에 대고 큰 소리로 말했어요. 아 진짜 어머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 회사에 문제 생겨서 잘리면 어머님이 책임지실 거예요? 그리고 집은 또 왜 그렇게 만드셨는데요? 월세 왜 안 내셨어요? 라며 남친 형수가 발 동동 구르며 속상해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그날 바로 부모님 계신 곳으로 내려가서 자초지종을 다 말씀드렸고 그 일에 화가 난 아빠는 베란다 망가뜨린 거 전부 배상하라고 내용 증명을 보냈어요. 그 집에서 세를 안 보낸 걸 보증금으로 까면 얼마 남지 않는다더라고요. 결국 남친 부모님은 집을 비워줘야 했고 남친 형수는 시골집까지 찾아와 100배 사죄했어요. 자기 때문에 회사에 지장이 가면 안 됐으니까요. 아빠도 저도 그런 일에 사적인 감정을 얻고 싶지는 않았고 오로지 회사 자체로만 보기로 했기 때문에 더 문제가 커지지는 않았어요. 다만 남친은 이야기가 달랐어요. 아빠가 저희 회사 이사 중 한 분과 막역한 사이라 그분한테 남친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아무리 공사를 구분한다고 해도 딸한테 상처 준 놈한테까지는 그게 안 되셨나 보더라고요. 남친은 회사 일 잘할 때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팀 내에서 트러블이 생기니 위에서 곱지 않게 보더군요. 승진에서도 밀리고 계속 까이기만 했어요. 사실 그건 자기가 일을 제대로 안 해서 그런 거였기 때문에 제 탓은 아니었는데 남친은 저 때문에 불이익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 눈치를 엄청 보더니만 결국 퇴사를 하고 회사를 옮기더라고요. 그때 단단히 남자의 대였던 저는
한동안 연애 생각 없이 살다가 얼마 전 만나게 된 사람과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네요. 이렇게 털어놓으니 좀 살 것 같기도 해요. 이제는 좋은 사람과 예쁜 사랑 만드는 일만 남은 것 같네요. 제 긴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들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려요. 하루하루 즐거운 일이 많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